2025년 12월 지금 금시장이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이거 혹시 거품은 아닐지 다들 궁금하시죠? 오늘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2025년 딱 1년 만에 금값이 무려 70%나 뛰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이런 숫자를 딱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잖아요. 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 너무 늦었나? 이런 고민 당연히 드실 겁니다. 오늘 그 고민의 실마리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 온도를 한번 직접 느껴봐야겠죠? 2025년 12월 25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금시세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금시세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순금 한 돈을 살 때는요, 대략 92만 8,000원 정도 줘야 해요. 그런데 막상 내가 팔려고 하면 한 7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차액. 이게 바로 우리가 금을 사고 팔 때 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나라 밖은 어떨까요?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4.500달러 선을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시 금이야 하면서 금의 가치를 다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금값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과연 어떤 글로벌한 그리고 또 국내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 상승은요, 마치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퍼펙터 스톰 같아요. 일단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막 커지면서 시장에 돈이 풀릴 거라는 신호가 온 거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분쟁 같은 불안한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1달러짜리 금이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가격이 더 오르는 뭐랄까 이중으로 상승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원인은 알겠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거잖아요. 전문가들은 과연 미래 금값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전망은 기간을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 1, 2주 안에는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부담감 때문에 살짝 조정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길게 1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살짝 출렁이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말고 큰 흐름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매수냐 매도냐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단기 수익보다는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종의 보험 같은 역할로 금을 생각하신다면요. 국제금값이 살짝 주춤할 때마다 꾸준히 조금씩 사모는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 반대로 나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줄어든다거나 해서 시장의 열기가 좀 식는 것 같은 신호가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수익을 실현할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핵심 전략이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목돈을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비쌀 때 몰빵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좀 더 실용적인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내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약에 골드바처럼 실물금을 사시려는 분들은 체크리스트 정말 별표 5개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환매 조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살 때는 막 환영하는데 팔려고 하면 갑자기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순도랑 시리얼 번호가 적힌 보증서. 이건 금의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자잘한 비용까지 다 계산해야 진짜 내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스타일에 가까우신가요?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다 하시는 보수적인 분들은 실물금은 조금만 가지고 계시면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할 수 있는 금 ETF를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 좋고요. 반면에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 ETF나 선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 전략과 팁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금은 투기 수단이 아닌 안전자산이다. 이 문장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으로 막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가 흔들릴 때 든든하게 받쳐주는 보험 같은 역할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금은 포트폴리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여야 한다고요. 전체 자산의 한 10%에서 많아도 2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 재산에 금액 올인하는 건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인의 가지만큼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생활비와 투자금은 무조건 분리해야 하고요. 둘째, 시장 분위기가 막 뜨겁다고 따라서 사고 차갑다고 따라서 파는 그런 감정적인 매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내가 처음에 세웠던 그 전략을 꾸준히 지키는 뚝심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내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프리미엄, 세금, 수수료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야 진짜 내 수익을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쭉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금이라는 자산이 앞으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든든한 안전항구가 될 수 있을까요? 부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